사람은 그들은 지금 왔다 이런 사람 있잖아. 나도 40만 원 해도 40만 잖아요. 어차피 나는 근데 뭐 40만 안 하잖아. 내가 선글라스 하느라고 핸드폰 안 잊어버리기 참 누가 좋았다 이거. 다음에 지금 따라가 더 찍어다 보겠지. 보셨어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조선일보서 전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763일차 금천시민 촛불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임을 위한 행복을 힘차게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넘치는 반대로 깃발만 남겨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전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평화운동 사드 빼라!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율동만 일동해 주시겠습니다. 자꾸 사람을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무딘 비바람이 몰아친 대로 어떤 유혹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발언하기 전에 홍보 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주십시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 뒤에 계신 그 김상배 감독님이 만드신 거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후원 주점이 열립니다. 그 후원 주점 이 영상을 전국에 이제 평화 활동을 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 영상으로 이렇게 퍼날라지게 됩니다. 혹시 바쁘셔서 못 가시더라도 이제 주변에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에 보면 올라져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1월인가 저기 올라갈 때 보니까 기지에 저렇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벚꽃이 하얗게 펴져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이제. 예. 정말 꽃이 있을 때 그때 보니까 정말 이 길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더라고요. 예, 사드만 딱 없어지면 정말 소풍 가기 좀 좋은 그런 마을인데, 예. 맨 끝에 아까 기지 앞에 철조망 쳐져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하루속히 그 철조망을 걷어내고 전쟁 무기 사드도 함께 걷어내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소성리 상황실에 강현욱 교무님 앞으로 모시고 주간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어제는 4월 16일이었죠. 우리들 국민들 가슴에 공통적인 상처 하나씩을 안게 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의 부재를 넘어서서 국가가 국민을 철저히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국민들 가슴에 트라우마가 하나씩 트라우마를 안게 된 지 5년 되는 날이죠.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은 그 트라우마에 맺히거나 묻히거나 혹은 그들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그 가해자들의 수반을 물려내는 데까지 우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1947년 4월 3일에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국가에 의해 학살을 당해야 했던
그날이 있은 지 70여 년 만에 국가에 의해 죽음을 몰아넣었던 그 정부를 우리 손으로 몰아내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아직 조금 모자랍니다. 가해자의 우두머리는 감옥에 넣었는데 아직 그 가해자에 함께 움직였던 손발들 혹은 그 뒤에 있던 진짜 뒷배들은 여전히 여의도에 남아서 진실을 은폐하고자 여전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과 여전히 유가족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소성리 토요문화제와 그리고 우리 김천 762회 김천 시민 촛불에서도 우리 4.16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쵸? 네. 예. 적폐 정권을 끌어냈다는 기쁨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맞이했다는 기쁨을 우리는 함께 누리지 못했고 매년 봄이 되면 경찰의 폭력에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는 연대로서 치유하고자 합니다. 연대로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4.3의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길러온 우리 국민의 힘을 연대로서 더욱 합해 나가고 더욱 함께 길러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의 국민의 힘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득먹이려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며 우리는 하노이 조미 순회회담과 같은 순회회담이 재현되는 데에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연말까지 3차 북미 회담을 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요.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줄 것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예, 제 안에도 어떤 이렇게 자기 검열이 됐네요. 맞는 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의지를 똑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외교 사상에 괄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에 대한 WTO 법정 분쟁에서 승소를 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사실 1심의 결과와 2심의 결과가 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거의가 아니고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어쨌든 이 정부에서 외교적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차례의 법정 공방에서 미국이 의견서를 두 차례 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두 차례 모두 일본이 승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입장을 발표를 한 거죠. 의견서를 낸 거죠. 이는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우리가 위안부 굴욕적인 일본의 사과도 없이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뒤에서 압력을 넣었던 것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한 번도 대한민국을 시장이든지 어떠한 미국의 속국 이상의 취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정말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에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은 어떠한 미국의 일본을 넘어서는 미국의 식민국가로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땅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평화를 꼭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가 이 엄중한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이 땅에 미군 기지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짓밟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는 게 고작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죠. 최근 소성리에서는 지난 2017년 4월 26일과 같이 혹은 9월 7일, 11월 21일과 같이 큰 대규모 경찰 병력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종종 발견이 되곤 합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마을을 배회하고 그리고 부녀회장님 댁과 같은 주요 인사들의 집을 염탐을 하고 누가 봐도 남의 모르는 사람인데 부부로 위장해서 마을을 이렇게 염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정부는 미국의 어떤 2등 국가로서 일본보다 우리가 더 미국과 우월한 동맹이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국민을 짓밟을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 땅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토요일 후원저전 가기 전에 청와대 앞에서 그 의지를 밝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결의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소성리에서는 9시 반에 아침에 출발을 하고요. 김천에서는 왜 지명이 자꾸 아까 소성리에서도 까먹었는데 농소면 죄송합니다. 소성리에서도 까먹었는데 농소면에서 10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해주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염원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또 27일은 소성리에서 범국민 평화행동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 일정 조절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5주기였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4일에 일요일에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가졌었는데 그날 우리 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미처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못하셨는데 오늘 우리 구작 선생님 모시고 한번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든지 목안에 생선가시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플 때는 병원에 갑니다. 자기의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그게 뭐 이기심이라 해도 좋고
자기 이해 때문에 한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세월호에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많은 엄마 아빠들이 뭉쳐서 5년 동안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 애들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우리 뻔히 눈앞에서 봤죠. 해경 함정들이 가가지고는 선언망부하고 다른 사람은 구해주지 않는 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많은 구명정을 펼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구했지? 이런 질문이 부모가 아닌 그냥 구경하는 사람 입에서도 나오게 되는 그러한 참사였죠. 그러다가 왜 세월호가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받느냐, 도대체 이 뒤에 누가 있느냐,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묻는 이 질문들은 어쩌면 자기 이기심, 자기 이해관계에서 나왔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식이 죽었으니까요. 누구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처절해지지, 그 처절한 슬픔을 느끼는 것을 욕할 수는 없지요. 근데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참 외로워했습니다. 오만 방법을 다 썼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도 하고, 또 전국 도부순례도 하고, 또 교황님이 오실 때는 유민이 아빠가 교황을 만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도 하고, 오만 그런 방법을 다 쓰면서 그렇게 갈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도와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도 세월호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는 아주 우리가 고귀한 이타주의자나 아니면 고귀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조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겁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흉사를 당했을 때 내가 부조를 하면 너도 나의 손을 잡아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해도 이상한데, 잊지 않고 미안해하고 함께 하겠다고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우리 힘이 결코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그 사람들의 연대하는 힘을 보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죠. 지난 일요일날 함쌤이 허세욱 열사정신개성위원회에서 후원금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건 우리도 또한 그들과 손을 잡고 같이 더 굳건한 힘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연대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고귀한 이념이나 아주 남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세월호도 이야기하고 모두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는 언제 사드 반대 투쟁을 하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이스 캠프는 여기입니다. 김천역 평화광장. 우리의 가장 기본은 이 촛불 집회죠. 여기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그거는 더 넓게 말하면 미국에 대한 반대도 되고 이 세상에 평화를 요구하는 것도 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내 새끼들이 왜 죽었느냐고 외치는 것에서 점점 넓어져서 아, 이 나라가 구석구석이 썩어 있구나.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구나.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사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우리 외침이 미국을 반대하는 데까지 나아가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픔을 겪었지요. 4월 27일, 9월 7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국방부라든지 뒤에 있는 미국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주 광정마을 사람들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가 가끔씩 소성리로 옵니다. 그 사람들이 역시 해군기지 반대하면서 이 뒤에 미국의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서로 손을 잡고 연대할 때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세월호에서 우리는 언론 문제도 보았고 그다음 공무원들의 부패상도 보았지만 또한 거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장이라든지 조타시라든지 다 비정규직이었죠. 그리고 인솔교사 중에도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간제 교사들이 나라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험은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거는 아니다. 마땅히 보험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거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결코 비정규직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 힘은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그래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평화광장에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연대의 힘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이 광장에 정말 무수히 많은 연대자들이 이 광장에 우리 김천 시민들에게 또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시민들도 다른 지역의 연대차 우리 특히 율동맘들 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힘이 없을 수 있지만은 우리 함께 연대하면 그 힘이 훨씬 배가 된다는 것을 지난 투쟁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체험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 한번 양쪽에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혼자 있지만 이렇게 손을 잡을 때 이게 바로 연대입니다. 옆 사람에게 동지가 힘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동지가 힘입니다. 예, 아프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예. 말고 건강하세요. 예, 이번에는 우리 소성리 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살기 백창원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창욱입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여기 지나가는 행인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대개는 뭐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데 오늘은 몇몇 사람이 좀 되게 티꺼운 표정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예, 뭔가 좀 시비를 걸고 싶고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다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사드 철회에 대한 일념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많아요. 특히 경상도 땅에 더 그래요. 그렇지요? 네. 어제 그 자한당 또라이 세월호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했잖아요. 같은 사람으로서 그놈도 자식 키울 텐데 어떻게 저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할까?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 그렇게 내뱉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국회의원이라고 했다는 놈이. 그게 우리 실정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경각심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이 가는 걸음이 특히나 더 중요하다. 우리의 의지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 이거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팟캐스트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 아까 강현욱 교무님이 뉴스브리핑에서 후쿠시마 그 수산물 WTO에서 한국 대 일본의 그 재판권을 소송하는데 미국 새끼들이 일본 편 들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WTO 후쿠시마 수입금지 결정 취소 소송을 일본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1심에서 졌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번에 2심에서 이긴 거잖아요. 뒤집고. 근데 1심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해 수입물 후쿠시마 수산물 그를 수입하는 거를 결정하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증언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1심이 벌어졌을 때가 황교안이 국무총리일 때였대요. 벌써 딱 짐작이 가죠. 미친놈. 맞아요. 뭐냐면 그것도 재판이에요. 재판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재판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재판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죄가 없음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입증을 해야지 돼요.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 재판을 봤는데 이 검사 새끼들은 끊임없이 서류를 만들어서 내요. 그 의견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뭐 증거라도 뭐 수집한 양 계속 그걸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 쪽에서 어떻게 돼요? 하든지 해라. 가만히 있으면요 손해입니다. 재판은 전부 다 서류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 새끼가 의견서 내면 또 그 의견서가 우리한테도 와요. 그럼 그걸 보고 다시 또 우리는 반박 의견서를 내고 계속해서 나의 입장을 변증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WTO 제소당한 한국 정부가 1심에서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의견서조차도 안 냈대요. 세상에. 그러니 그런 재판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의견서 제출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계속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본 정부가 제소해서 안 냈대요.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놈. 제소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입장을 방어해야 되는데 제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서를 안 냈다는 말을 변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 민간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작자가 이 땅에 외교안보 공무원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러니 사드 철회 투쟁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 않다. 제가 여기서 후쿠시마 그 WTO 재판 얘기를 주제로 그 얘기하러 나왔겠어요? 기승전 사드죠. 김영재 팀장님이 매일 저녁마다 그 소송리 상황실 텔레그램에 그날 활동한 사진들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외교 안보의 그 현안들을 올려요. 어제는 뭐를 올렸냐면은 한미일 그 군사동맹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소송리에 사드를 박아 놓은 것도 한미일 군사동맹의 한 전략으로 배치를 한 것이에요. 이 군사동맹이 뭡니까? 어떤 이
안보를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미 군사동맹이 오래됐어요. 이건 뭐 70년 이상 분단 이후 바로 된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우리가 일본이랑 이런 군사동맹, 안보 동맹을 맺을 그런 관계예요? 그런 사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미국이 오야고 이 대장 노릇하면서 미국, 일본과 한국을 그냥 막 이렇게 강제로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한미일 이제 군사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과 일본은요, 정말 그 아싸라 관계예요. 일본은 미국 똥구녕도 빨아줍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게 정착이 되면요, 우리가 두 상전을 섬깁니다. 두 상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진작에 섬기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새로운 상전을 또 우리가 이게 모시게 되는 실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국이 그 군사동맹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겠어요? 택도 없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일본이 한국을 배려합니까? 남북회담 잘 되는 거, 한반도 평화 이렇게 막 군풍이 부는 거에 대해서 제일 시기 질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 새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놈들이랑 우리가 군사동맹 맺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코 안 됩니다. 사드가 바로 그런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에서 그냥 미국과 일본 놈이 한국을 더 쉽게 좌우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 사드를 우리가 그냥 둘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덜끝만치도 단 하나라도 이것을 우리가 용납하면은 30년 일제 식민지 살해한 것도 억울한데 그 위에 70년 우리가 또 이 미국의 이런 이 호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일본 새끼까지 우리가 얹혀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돼. 요번에 그 북한이 그 당 중앙위원회 해서 거기서 나온 말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뭐냐면은 자력갱생,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북한 당 중앙위원회에서. 왜 자력갱생 얘기했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미국의 제재 해제를 영변 핵시설 다 포기하는 각오가 결단까지 하면서 미국 제재 불꽃을 요구했는데 미국이 거부했잖아요. 좋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 그러면 그렇게 제재 해제에 목매달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력갱생해서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겠다, 이 뜻이잖아요. 한국 정부가 한국이 대중 정권뿐만 아니라 대중이 북한의 이 주체의식 자력갱생 정신에 10분의 1만 가져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이 자력갱생의 이 주체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네. 결단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마음을 모으고 단결해서 기어코 우리의 뜻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굳게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오랜만에 구호, 낮에 배운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사드 빼면 평화 온다. 미국 가면 통일 온다. 투쟁. 예, 감사합니다. 백창호 목사님 발언은 언제나 상당한 힘이 느껴집니다. 힘 나시죠? 예. 매주 소성리에서 1박 2일 또 지킴이 활동해 주시고 우리 평화광장에도 매주 이렇게 찾아와서 힘찬 발언해 주신 백창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이나 상처하게 공유. 예, 지금 보신 그 영상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거기 관련된 영상입니다. 27일 날 우리 범구인 평화 행동하는 날 그날 밤에 저녁에 소성리 촛불에서 아마 저기 강정에서 강호진님이 오셔가지고 제주에서 진행되었던 강정에 진행되었던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시면 함께 해주시면 토요일 날 소성리에 함께 해주시면 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까 홍보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도 맨 끝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미행, 미디어로 행동하라. 우리 김성배 감독님 소속되어 있는 미행팀이 또 제주도에 한 달 정도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다음 달 되면 한 2달 정도 이렇게 가신다고 들었는데 예, 이 미행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고 하면 지금 그 김상필 감독님 소성리에 체류하면서 우리 김천과 성주, 소성리를 많이 촬영하고 기록을 담고 있는데 상당히 그 모든 걸 다 자부담으로 하시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김천에서도 후원금을 좀 보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다음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이나 보고 한번 미행팀을 후원하기 위한 우리 김상필 감독님 후원하기 위한 그런 한번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나오실 때 조금씩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이번 일요일날 집회 때는 소성리하고 성주에 기록을 계속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성리 기지 앞에서 지킴이들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노래를 한번 일단 배워보려고 합니다. 강흥구 장관이 앞으로 모시고 오늘은 기타 반주가 안 되는데 오늘 먼저 한번 배워보시고 다음에 반주를 통해서 함께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평화. 가장 이 노래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많이 불러본 사람이 저일 것 같다라고 저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반주가 없어서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날 기분에 따라 시작하는 그 높이도 다르고요. 박자도 멘도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가장 즐겨 부르는 높이와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만큼씩만 그냥 따라 해봅시다. 사득하고 평화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많이들 와보셨기 때문에 대부분 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속도면 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동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득하고 평화 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요걸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일단 요거 2번 반복하고 그 다음 소절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부르는 속도가 약간 빠른 속도예요. 진석 씨가 기타 반주하면서 하면 조금 늦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빠른 속도로 불러야 힘이 생기니까요. 2번 반복하고 그 다음 소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득하고 평화 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사득하고 평화 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승리하리라. 우리 지켜내리라. 전쟁 없는 평화의 땅에 화해의 싹을 틔워내리라. 사득하고 평화 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평화를 빕니다. 마지막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하면 끝납니다. 시간이 율동순 시간 딱 그만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기타 반주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크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율동마음 놓쳐서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자, 율동 아시는 분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모두가 잠입은 고요한 아침에 입가에 미소를 가득히 안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도 가볍게 그댈 향해 걸어가는 나의 하루. 종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이런 설레이는 내 맘을 안아요. 사랑해요 그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웃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 작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걸어요. 행복해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 작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걸어요. 우린 행복합니다. 네, 마지막 구호로 모두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온다! 사드 빼라! 평화 온다. 사드 빼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하고 평화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양 지나 신의주 저 넓은 광야로 올 거야 모두 함께 평에서 가고 보고 싶은 내 형제 온 세상 사람들 오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경에서 평화가 넘쳐 만백년 분단의 장갑을 벗고